안녕하세요, 야생기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원투 낚싯대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분들이 원투 낚시 릴을 구입하는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원투 낚시 릴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원투 낚시 릴을 구입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논드랙 릴을 살 것인지 드랙 릴을 살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드랙 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랙이 있는 제품이고, 논드랙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랙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드랙 릴하고 논드랙 릴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나뉘는 건지 한번 제가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랙 릴의 장점입니다. 드랙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드랙 노브가 있어서 이 드랙 노브를 풀어놓으면 라인이 방출될 때 드랙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드랙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드랙 노브의 장점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고정하는 홀더가 있어가지고 스풀 밴드가 없어도 라인을 고정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드랙 릴이 논드랙 릴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이 릴의 무게 같은 경우에도 논드랙 릴보다는 드랙 릴이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랙 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냐면 빅게임을 하시는 분들, 파이팅이 넘치는 물고기를 대상어종으로 하거나 미끼를 흡입하고 반대로 째는 참돔 같은 물고기를 대상어종으로 하는 낚시에서 이런 드랙이 있는 릴을 사용하시면은 드래금도 들으면서 원줄이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드랙 릴을 사용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릴은 논드랙 릴입니다. 일반적으로 릴 기능이랑 거의 똑같은데 드랙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뽑았을 때 드랙이 풀리지 않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역회전 방지 레버가 있어가지고 역회전 방지 레버로 일단 드랙 릴보다 가볍고 저렴한 편이에요. 반면에 논드랙 릴의 단점으로는 드랙 노브로 풀어서 드래금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파이팅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경우 원줄 관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나는 릴 하나 구입해서 드랙, 논드랙 다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릴들을 구입하면 돼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의 서프리더라는 릴인데, 이 서프리더 같은 경우에는 드랙 릴과 논드랙 릴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논드랙 릴을 먼저 구입을 하시고, 이제는 좀 드랙 릴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드랙 스풀만 따로 구입을 하셔서 스풀만 바꾸시면은 드랙 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드랙 릴하고 논드랙 릴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드랙 릴을 사용을 하다가 이 무게에 대한, 물론 원투 낚시가 낚싯대를 들고 릴을 들고 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는 큰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들었을 때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투 낚시를 하면서 드랙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고, 이 낚시를 할 때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논드랙 릴로 바꿔 탔고요. 그리고 뭔가 생긴 것도 사실 논드랙 릴이 조금 더 멋있게 생겼어요. 논드랙 릴이 조금 더 이쁘게 생겨서 저는 논드랙 릴을 주력 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투 낚시로 잡는 대상어종이 파이팅 넘치는 대물을 노리는 경우에는 드랙 릴을 구입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드랙 릴을 구입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드랙 릴과 드랙 릴을 함께 파는 제품을 구입하셔서 일단 가격이 저렴한 논드랙 릴을 먼저 구입을 하시고, 드랙 릴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드랙 스풀만 따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게 이 스풀의 스트로크입니다. 이 스트로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금색 안쪽까지의 길이를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원투 낚시에서 사용하는 스트로크의 길이가 30mm 혹은 35mm가 가장 많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드랙 릴이나 논드랙 릴 같은 경우에는 모두 35mm 스트로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트로크를 35mm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인 방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길이를 늘려놓는 겁니다.
스트로크의 길이가 각 제조사마다 혹은 릴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0 스트로크부터 한 45 스트로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투 낚시에서 사용하는 릴들은 30 아니면은 35mm의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이거보다 고가의 릴들, 예를 들면 다이와의 토너먼트 서프 같은 경우에는 45mm 스트로크를 사용을 해서 라인 방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스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캐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라운드 캐스팅 선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45 스트로크의 경사 스풀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건 이제 시합이니까. 미터를 다루는 싸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미터라도 더 나가는 스풀을 선택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냥 생활낚시 실조 수준이잖아요. 스트로크의 차이로 비거리를 5m, 10m 정도 더 내서 엄청난 대물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조과가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스트로크는 30mm 스트로크나 35mm 스트로크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풀에 보시면은 스풀에 감기는 라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NS사의 스파르타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6호가 275m 감기고 8호가 200m. 릴을 구매하실 때 스트로크 뿐만이 아니라 릴에 감기는 원줄의 양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00m 합사를 기준으로 200m 감기는 릴을 몇 호 스풀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사의 서프리더 제품인데 1호가 200m 감기죠. 그러면 이 스풀은 1호 스풀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1호 스풀이다 라고 하면은 1호짜리 합사 원줄이 200m 감기는 게 그 스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원투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스풀을 고려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원줄을 기준으로 최소한 150m에서 200m 감기는 스풀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릴 같은 경우에는 1호짜리 원줄 150m를 감고 힘사로 3호 합사 20m 정도를 감아 놓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원줄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길이가 150m, 200m, 300m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원줄은 3호인데 스풀이 400m짜리 감기는 스풀을 샀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러면은 500m짜리 원줄을 사서 400m를 감고 100m를 버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릴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스풀에 감기는 원줄의 길이를 고려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줄을 갈아서 사용하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고 밑걸림이 있어서 원줄이 잘 터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스풀의 깊이는 한 3호짜리가 한 200에서 300m 정도짜리 감기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풀에 감기는 원줄의 길이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줄 150m에 힘사로 한 20m, 총 170m 정도 감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라인을 조금 감았을 때 실조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중간에 밑걸려서 라인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라인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스풀에 감겨 있는 원줄이 한 70m밖에 안 되겠죠. 70m로 낚시를 하기에는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70m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면은 이제 원줄이 다 풀려버려서 떨어지니까 낚시를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풀을, 보조 스풀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 보조 스풀에는 좀 라인을 길게, 조금 더 얇은 원줄을 이용해서 라인을 많이 감아놓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딱 1호 원줄 150m에 힘사로 20m 감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풀에 맞게 한 150m, 200m 정도 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0m? 내가 사용하는 원줄의 호스를 기준으로 한 300m 정도 감고 있어야 중간에 라인이 터져도 계속해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m 정도 원줄을 감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드랙 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풀 밴드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릴을 구입할 때 세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게 보조 스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서프리더 그리고 스파르타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 스풀이 없어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와의 윈드서프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보조 스풀이 있어요. 아무래도 보조 스풀이 없는 것보다는 보조 스풀이 있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사람마다 기호가 조금 나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줄보다는 합사줄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합사줄 같은 경우에는 연신력이 없어서 입질 보기가 약간, 제가 주로 낚시하는 필드가 해변이잖아요. 서프피싱이잖아요. 서프피싱을 하다 보면은 파도가 또 높은 날이 있어요. 근데 이 파도가 높은 날에 이 합사를 사용하면은, 이 합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파도에 밀려서 라인 정렬이 잘 안 되고 텐션이 잘 안 잡혀서 입질을 못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나일론사로 바꿔서 줄이 물을 머금지 않아서 채비가 잘 안착할 수 있고 텐션이 잘 잡히는 나일론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스풀을 하나 구매를 해서 먼저 합사로 낚시를 해보고, 라인 정렬이 잘 안 되거나 파도 때문에 계속 텐션이 안 잡힌다 라고 하면은 나일론사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높을 때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감성돔 같은 대상어종을 낚시할 때는 나일론사 스풀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풀이 두 개가 있으면 한 개의 스풀에는 나일론사를 감아 놓고 한 개의 스풀에는 합사로 감아 놔서 출조 때 필드 여건에 맞는 원줄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서, 세 번째로 구입을 하실 때 보조 스풀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릴의 오실레이션입니다. 네, 오실레이션이 어떤 거냐면, 이 릴을 감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풀이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를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파르타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릴을 감으면은 스풀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채택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시마노의 서프리더도 지금 보시면은 릴을 감을 때 스풀이 상하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거는 다이와의 윈드서프라는 릴인데, 이 릴을 보시면은 동일한 속도로 감고는 있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스파르타캐스터나 시마노사의 서프리더 릴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산 중에는 원투릴이 많이 없으니까 이 일산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실레이션이 조금 빠른 크로스랩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간은 느린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사실 실조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먼저 슬로우 오실레이션의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슬로우 오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풀이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라인을 회수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촘촘히 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고르게 감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라인이 너무 고르게 감기다 보니까 원줄이 얇은 경우에는 새로 감기는 원줄이 기존에 감겨있는 라인을 파고들어서 비거리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단점은 사실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라인이 안쪽을 파고들어가지고 비거리 손실이 있다? 뭐 있을지언정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이와의 윈드서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랩 방식,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아니라 스풀이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를 조금은 빠르게 해서 라인이 이렇게 교차되게 감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크로스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오실레이션의 단점이었던 원줄이 파고드는 형상이 없고, 크로스랩 방식이기 때문에 원줄이 기존에 감겨있는 줄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라인 방출이 수월해서 비거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오실레이션이 빠른 제품보다 오실레이션이 느린 제품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에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이 이런 오실레이션이 조금 빠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오실레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게 기업이에요. 네, 릴의 기업이라는 건 이 핸들을 한 바퀴 감았을 때 베일이 회전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어비가 5.5를 넘으면 하이 기어라고 하는데, 원투 낚시에서는 기어비가 5.5 정도 되는 릴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원투 릴의 기어비는 3.2에서 한 4.8 정도의 기어비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기어비인데, 이 기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 베일이 많이 도니까 라인을 많이 회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필드가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낚시를 한다,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원투 낚시를 한다 라고 하시면은 기어비가 높은 4.8 기어비를 사용하시면 돼요. 기어비가 4.8 정도 되면 원투 낚시 같은 경우에는 핸들로브를 한 바퀴 감았을 때 대략 한 97cm 정도 감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낚시하는 필드가 수심이 깊으면 많이 돌리면은 좀 피곤하니까 기어비가 높은 거를 사서 조금이라도 핸들로브를 덜 감아서 낚시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을 낮출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한 3점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83, 85 이 정도 라인을 회수하는데, 기어비가 높은 것보다 한 15cm 정도 덜 회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기어비가 높은 제품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낚시를 하는 필드는 주로 해변, 동해 해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심이 깊어야 4m에서 6m 정도거든요. 강원도 기준으로요. 강원도 기준으로는 보통 해변의 수심이 깊어야 4m에서 6m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기어비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로 원투 낚시 릴을 구입할 때 고민하셔야 될 게 기어비인데, 이 기어비는 내가 낚시하는 필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낚시하면 기어비가 높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저처럼 한 3m에서 6m권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라면 기어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롤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원투 낚시 릴들이 잘 나와서 베어링 개수가 일반적으로 높으면 좋다고들 하는데, 이 베어링 개수가 낮아도, 그리고 원투 낚시 릴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베어링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투 낚시 릴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릴들에 대해서 제가 엑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릴 종류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